그 63페이지 내가 나눠드린 페이퍼 밑에 보시면 스님은 천룡화상을 만나서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거기에 천룡 스님한테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 천룡 스님이 이렇게 손을 하나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천룡 스님한테 배운 그 방편을 오래 썼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페이퍼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천룡 스님을 만나서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전등록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제가 소개해 놓았습니다. 구지화상과 실제 비군이 찾으셨죠? 예. 실제라고 하는 비구니가 구지화상 계신 곳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구지화상의 공부 견처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행장도 풀지 않고 구지화상을 만난 거예요. 구지화상이 구제 관음주를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아주 훌륭한 스님이라고 다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실제 비구니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앉아서 있는데 구지화상 주변을 3번을 돌고 나서 한마디 일러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삿갓을 벗고 스님한테 예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요. 한마디 일러보라는데 한마디 이룰 말이 없어.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비구니가 굳이 관음주로 아주 정통한 스님이고 그래서 훌륭하다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별거 아니니까 내려가야 되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하룻밤 묵어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도 한마디 일러보라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비구니가 내려갔어요. 거기에 그 구지화상이 탄식하면서 했다는 말 거기 한 10번째 줄에 있죠. 내 비록 대장부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장부의 기획이 전혀 없구나 이런 탄식을 해요. 어떤 탄식일까요? 한마디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 나도 굳이 관음주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나도 천하에 나가서 큰 선사들을 만나서 그분들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일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에 그 산신이 그러는 거야. 떠날 필요 없다. 절대 떠나지 마라. 내일 육신보살이 와서 당신한테 큰 가르침을 줄 거다. 떠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서 그 다음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님이 하나가 왔어. 그 스님이 천룡 스님이라. 천룡. 용은 바다에 있잖아요. 하늘에 용이 있어요? 있잖아요. 번개 치면 치익 하는 그 용이잖아요. 그게 천룡이에요. 천룡. 하늘의 용. 옛날 어른들은 그 번개가 이렇게 치지직 치면은 그게 하늘의 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용이 그렇게 그냥 우르릉 쿵쿵쿵쿵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면 우습지도 않지만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천룡 스님이 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천룡이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 왔어요. 그래 구지화상이 천룡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말이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실제라는 비문이가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대장부로서 말이지 아주 할 말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쭉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룡 스님이 그 구지화상을 보고 딱 한 손가락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구지화상이 크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한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구지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전등록에 있는 말이에요. 간절했기 때문에 철룡이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자 오명업식에 통밑이 쑥 빠져 버릴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래로 구지화상은 어떤 물음에도 손가락을 세워 답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질 않아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해도 그걸 기회를 잡지를 못해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잠시 있다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복이 없다고 뭐 표현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간절해야 기회로 잡아요. 간절한 사람은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들어 보인 것 말고라도 어떤 다른 것이라도 보면은 그게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지화상은 자기가 대장부로서 이 한마디 이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은 자책을 하고 정말 내가 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철룡 스님이 아니라도 괜찮고요. 어떤 경우라도 괜찮아요. 또 어떤 법문을 해도 괜찮아요. 간절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구지화상하고 철룡 스님하고 만난 이 대목의 이야기의 핵심은 간절하면은 기회가 온다. 간절하면 답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가 봐요. 기도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렇지.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이루어지죠. 간절하게 하면. 간절하지 않게 그냥 건성으로 그냥 남 하니까 나도 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간절하고 절실하면 어떤 것이라도 해결된다. 내가 써놨어. 네? 간절하고 절실하면 어떤 거라도 해결돼. 철룡 스님하고 구지화상의 만남. 그 대목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지화상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때도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해 있을 때 철룡 스님이 딱 이러는 것에 큰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무슨 말로 질문을 해도 이럽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그 사람이 간절하고 절실한가 진실한가 그것에 따라 다른 것이 그것에 따라 말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자, 수시 이러한 일생을 가진 구지화상의 선의 세계를 두고 원어국군 선자가 촌평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촌평은 좀 시시해요. 사실 내용이 이거 별 재미가 없어. 간절하고 절실하면 어떤 거라도 해결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수시가 있었으면 좋은데, 예? 이 내용은 그러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내가 원호 스님을 내가, 원호국근 선사를 내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니까, 수시운, 촌평에서 운 말한다. 일진이거 하면은, 일진, 한 티끌이, 일진이나 한 티끌이죠. 여러분, 티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티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불 켜놓고 거기서 수건도 털고 옷도 털고 그러잖아. 티끌이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자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 일진이 일어나면은 대지가 수한다. 이 숫자라고 하는 거둔다는 말이죠. 거둔다. 한 티끌이 일어나면 대지가 거둔다. 한 티끌이 일어나면 대지가 거두겠죠. 대지가 안 거두는 게 뭐 있어요? 다 거두죠. 아까 우리 절에 어떤 신도님이 아까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 신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절에 이렇게 건성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나보다 훨씬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가 봐. 그런 사람이 많은가 봐요. 절에 이렇게 와서 뒤에 산에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고 또 다녀봤는데 산에 이런저런 것들 다 좀 깨끗이 우리 뒤에 요 바로 뒤에 거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날 보고 보셨냐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 뒤를 가보질 않았어. 가볼 일이 없어. 저기에 궁금증이 안 일어나니까. 아무 궁금이 없어. 칡넝꿀이 너무 많아서 이게 칡넝꿀을 어떻게 하나고 칡넝꿀이 어떻게 이게 생겼을까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내가 한번 가본 적은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요 근처에 조금 이렇게 다녀봤지 저 위에까지 다녀보질 않았어. 근데 이분은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눈여겨서요 산에를 올라가더라도 그 산에 돌멩이 하나, 나무 하나, 거기에 버려져 있는 거 하나, 그런 것 하나를 보면서요 거기에 자기 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나오는 그것도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가 근데 일기일경이라는 거죠. 그게 선에서 일기일경. 어떤 것이라도요 자기가 마음을 써서 대상을 이렇게 살피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하기만 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작용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날 보고 언제 날 더워지기 전에 장마 들기 전에 저 뒷산에 깨끗이 정리를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이놈은 또 일이 생겼나. 칡넝꿀 그거 감당 못해요.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럼 미치는 거지 그거는. 적당히 하고 살아야지. 일진거의 대지수라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요 대지가 전부 다 포용해요. 대지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해요. 모든 것을 다. 그 다음에 일화가 개하면 꽃 한 송이가 개 피어나면은 세계가 일어난다. 세계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화음식의 논리입니다.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여 지인 미거하고 화 미개시하면 지 마침 단지 말이죠. 지인 미거 이 지인 티끌 먼지 이런 것들이 미거 일어나지 않고
이제 뭐 번뇌가 일어난다 뭐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이제 은유로 이제 한 거겠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화 미개시 꽃이 피어나지 않았을 때는 여하 차가 나는가? 어떻게 차가 눈을 두는가 이 말이죠. 눈을 둔다는 말은 뭐예요? 눈으로 응시를 하면 우리에겐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백지장이야. 백지장인 상태에서 우리에게 어떤 선입견도 없어요. 어떤 고정관념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뭘 응시했어? 대상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먼지가 일어나고 꽃이 피고 이런 중생의 번뇌 작용으로서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인미거요 화 미개시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도 없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그 선입견도 없고 어떤 상도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여하차가 어떻게 우리에게 차관을 하는가 어떻게 눈을 푸는가 눈을 어디다가 떨구겠는가 누가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의 안목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무슨 MRI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본다 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서 그게 뭐 병이 어디가 있는지를 뭐 알아요? 모르잖아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보면 알잖아요. 예? 그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대상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누가 얼마 전에 신라시대 금동불이라고 나한테 갖고 와갔어요. 신라시대 금동불이라고. 그래 자기가 그거를 뭐 어디서 샀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런 것이 신라시대 금동불일 가능성은 0%야. 사기다 사기. 근데 나는 내가 그걸 보고서 그 악역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나는 싫어. 그래서 안 보겠다 그랬어요. 나 그걸 볼 안목이 없으니까 난 안 보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기어코 와서 한번 봐주시라고. 지장제일 날인데. 기어코 봐주래요. 그래서 내가 또 악역을 또 이거 해야 되나. 0%의 가능성을 갖고 나한테 가져와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나. 갖고 와서 막 내가 있는데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막 열어.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리 갖고 와. 이 봤어. 나는 전문가가 아니요.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보니까 금방 알겠어요. 금방 알겠어. 그거 뭐 이렇게 강제 부식시킨 것도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그 강제 부식시켜서 그것을 이렇게 탈각시킨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관찰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신라 금동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짐작은 했겠지. 이거 갖고 가 이것이 신라 금동불이라고 해서 자기가 뭐 어떻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차가 아니에요. 차가 자기가 눈을 두어서요. 눈을 둔다는 것은 구분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미 자기에게 식견이 있다는 거예요. 식견이 있다는 것은 구분할 줄을 안다는 거고, 구분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고, 그 경험이 나의 선입견으로 자아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을 한다는 것은 이미 분별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는 말이에요. 분별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선입견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착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복잡한 논리. 그 정도 하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해요. 소위도 그러므로 도 말해봐라. 선입견이 있어야 분별을 할 줄 아는데 선입견이 없는 거예요. 선입견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착안을 하겠는가, 어떻게 분별을 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선입견이 없어. 선입견이 없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질문 가운데 답하기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호진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윤회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글을 많이 쓰셨어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을 구분하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분의 논리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아이의 성격이나 아이의 뭐 이런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거야. 예? 그러니까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누구 남 탓을 해. 이것을 잘 들여갔어요. 그것도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호진 스님의 그 결론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엄마의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엄마의 많은 것들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답은 없는 말이지만 원어국권 선사가 한 말이에요. 소위로 그러므로 말해봐라. 참, 싹둑 잘라버리는 것을 참이라 하죠. 싹둑 잘라버리는 게. 일여사, 한 타래의 실이 한 타래가 있어요. 한 타래의 실이 있는데 그거를 싹둑 자르면은 일참에 일체참이라. 한 번 자르기만 하면 전체 모든 것이 다 잘려져 버린다. 이게 실타래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표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하나 잘라주면 전체가 다 잘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다 자르면 전체가 그러니까. 다 잘라진다는 그런 게. 그냥 그런 말인데. 그 다음에 여염일여사.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들인다는 말이야. 물들일 염자니까요. 물들인다는 말. 일여사, 한 타래의 실을 물들이면은 일염의 일체염이라. 하나를 한 번 물들이면 일체가 물든다. 근데 이 비유도 이거 적절치 않은 비유예요. 이런 말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왜 비가 오는데 그러면 송광사 이쪽에 대웅전 앞에가 축축한데 왜 저기 일주문 앞에도 축축한가? 그 말하고 똑같잖아 이게. 이 말이. 어쨌든 뭐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말해 보시오. 이게 한 타래의 실을 싹둑 자를 것 같으면은 한 번 자르면 전체가 다 잘라져 버린 것과 같고, 한 타래의 실을 물들일 것 같으면 한 번 물들이면은 전체가 다 물들여지는 것과 같다. 지여금, 단지 지금 말이죠. 비언장 갈등전단하고 갈등절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티끌이라는 거죠. 갈등을 절단해 내버린다. 갈등을 절단한다는 말은 티끌이 절단된다는 말이고, 우리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다 절단되어 버린다는 거죠. 갈등이 절단된다면은. 그러면은 운출 자기가 아니라 운출이라고 하는 작용이 드러난다 이 말이죠. 운출 드러난다. 자기 가진 자기 집의 보배, 나의 집의 보배, 그게 뭐겠어요? 지혜라는 말이겠죠. 지혜, 깨달음의 지혜, 이런 것이 드러나서 고저가 보응하고 높고 낮은 것에 어떤 것에도 차별 없이 널리 거기에 응하고 전후가 묻혀라 앞뒤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래서 각각이 형성한다. 당혹 미연하면 만일 그러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혹시 그러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해놨는데 혹시 누가 좀 그런가 하면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취하면 알아. 똑바로 쳐다봐라. 다음 아래에 있는 글을 똑바로 한번 쳐다봐라. 이랬어요. 근데 이 말보다는 제가 아까 65페이지 거기에 해놓은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면 어떤 것도 해결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촌평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건 내용이 조금 구지선사의 일생을 이렇게 촌평을 해놓은 것으로는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수시 어쨌든 선에서도요, 선이 양파 껍질을 까서 그 안에서 무슨 씨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 그것에 그 낙처가 있어요. 선도. 그러니까 임재록 같은 데 봐도 그렇고, 마조오록 같은 데 봐도 그렇고, 육조해능의 단경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건가, 그런 것에 요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갈등절단한다는 말도 바로 그런 말이에요. 64페이지 때 노트에다가 내가 그거 정리해 내가 써놨는데요.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모든 것을 그만둬라. 선사들에게 이 말이 아주 그 핵심 말이에요. 핵심의 말.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중도로 사는 것이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중도로 사는 것은 팔정도로 사는 것을 중도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중도로 살면 된다. 이제 이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애써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 이제 선사들은 중도로 살아라, 그 말을 부정한 거는 아니지만 고정관념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그 그거를 싹둑 잘라내버려야 된다, 절단해버려야 된다, 그 극복해야 된다, 이것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지화상 같은 경우도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인 것도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둬라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만둬라.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구지화상으로. 자, 이게 이렇게 했다 이런 주관과 객관이 있다 뭐 이런 거. 주관과 객관, 이제 그렇게 가면 주관과 객관 이렇게 가면은 그 말이 복잡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내가 판단하는 그 대상과 만나서 판단하는 근거가 내 방식, 내가 경험한 방식으로 그걸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여태까지 해온 그 연장선에 머물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뜨거운 거요. 아니, 아니 차가운 거. 홍산에 그냥 홍산이 아니지 보니까 좀 사과 음료 같은데. 아따 써. 홍산인데. 너무 좋은 그러니까 선이라고 해도 선에 무슨 뭐 신비한 건 뭐 이거 막 공안을 풀어가지고 뭐 이거 백암록 보면은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뭐 그게 무슨 그렇게 무슨 신비한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치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길잡이 같이 말이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정말요. 그런 세계는 있지 않아요. 그런 세계는. 우리는 내가 여기서도 말했던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정지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 자, 정달 스님이 보니까 151페이지에 한 티끌이 일어나면 돼지가 거두고 한 꽃이 일어나면 세계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엄의 세계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화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화엄이 특별하게 그 관계를 그러니까 제법의 관계 모든 것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특화된 설명 방식을 갖고 있어요. 화엄은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가 독립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화엄은 특별히 그 논리에 중점을 두어서 개발한 거예요. 화엄.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서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화엄인 거죠.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 효과 내가 언제 얘기했었죠.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나비 효과. 요즘에는 화엄의 세계 그러면은 화엄의 세계 이러면은 절에 아무리 오래 댕긴 사람도 스님도 심지어 스님들도 화엄 세계 그러면 멍해가지고 화엄 세계 필요해버려. 화엄 세계는 나비 효과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이 교수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 내가 행복하려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나만의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나만의 행복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의 얘기 아니에요. 그죠?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은 브라질 밀림의 노랑나비가 날개짓을 했기 때문에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게 나비 효과의 얘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달 스님이 얘기한 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측. 여기 한다 이제 말을 하겠다 이 말이요. 구지화상은 법류소문이면은 무릇 말이죠. 예외 없이 말이죠. 그만 예외 없이 무릇 이런 말은 지금도 쓰죠. 네. 무릇 유소문 누가 뭘 물으면 말이죠. 묻는 바가 있으면 누가 뭘 물으면
지수 일지로다. 지 단지 수 세웠다 이 말이요. 한 손가락을 세울 뿐이었다. 여러분이 나한테 뭘 물을 때 내가 아무리 개념으로 설명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걸 듣고 물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어떤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구지화상이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여 뭐를 물어도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데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소통하는 방식에서 이분은 이걸 택해요. 그거는 무엇의 문제인가? 묻는 사람이 절실하고 진실한가? 그것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얘기. 그 원호국도 선사는요, 그 구지화상의 한 손가락 법문 이걸 갖다가 구지일지라고 그래요. 구지일지. 구지선사의 한 손가락 법문이다 해서 구지일지라고. 예? 일지선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두고 원호국도 선사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구지선사 법문 그거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 이래서 아니 이럴 때는 방편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뭘 물으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가 뭘 물으면 이렇게 하고 그럼 방편이 달라야 되는데 뭐가 묻기만 하면 이러니까 이게 융통성이 없다 이래놨어. 융통성이 없다.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런 거 같아요. 부처님은 대기슬법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원호국권 선사의 지적이 그럴싸해. 그렇지만 구지선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절실하면은 다 지 스스로 어떤 것을 보고도 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손가락을 뭐 이렇게 하지 않아 다른 걸로 했다고? 그렇죠.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송광사 와서 내가 이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일이 많아서 그래요. 해인사에서 있을 때는요. 복잡한 일이 있잖아요. 복잡한 일이 있으면 머릿속에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학인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그 아이가 바로 하게 하나. 학인이 또 무슨 일을 잘못 했어. 이거를 징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에게 이게 바르게 돌아오도록 해야 되나. 그런 게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 예불을 하면서 다 해결해요. 예불을 하면서. 그 순간에 절실하니까. 그렇지. 그 순간에 거의 다 해결해요. 예불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거의 다 방법을 찾아요.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게 그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예불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는 안 되고 예불을 하는 순간에 그게 되나? 일심이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만큼 내가 그 시간에 나에게 몰입해서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학년 전체를 퇴학시켜버렸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한 학년 전체를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것도 예불 하면서 이건 퇴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스님 못하는 거예요? 네? 아니 유급도 아니고 퇴학이에요? 네. 해인사에서 퇴학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다른 절로 가요? 그걸 모르지 이제. 가든지 말든지. 네. 이건 도저히 이네들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겠다. 그럼 여기서도 퇴학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학생은 여유롭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도 정말 기회를 많이 주고 설득도 많이 하고 계속 그러는데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배우려는 마음이 그만 타일 스님들 절실하지를 않았던. 그래가지고 이네들을 두고서 내가 교육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너들 인연이 있는데 가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그 너들 판단이다 해가지고 퇴학을 시켰어. 그때 클래스 사이즈가 얼마였어요? 한 학년에 한 40명, 45명, 무슨 반을 퇴학시키셨어요? 4학년. 4학년 대교반? 예. 되게 4학년에서 대학시키면 다 배웠잖아 대교반. 아니 그러면은 퇴학을 시키려면은 제일 센 놈을 퇴학을 시켜야지.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데 지킬 평가를 해요? 거기도? 공부라면 선우가 이게 등수가 있을 테니까 모두는 못할 거고 지금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계행이나 전체 집단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적이라면 선우가 나오니까 다가 아니죠. 그거는 강사 스님? 강주 스님의 재량이시죠? 아니 그거는 그렇게 큰 일은 혼자 할 수는 없죠. 아, 혼자 할 수는 없죠. 전체를 다 산문 출송을 시켜버렸는데 산문 출송을 내 혼자 판단으로 하기는 그거는 어렵죠. 근데 대교반까지 간 학인들 스님들 그렇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40명을 사고는 1, 2, 3, 4하면 아무나 쳐요. 무슨 뭐. 퇴학시켜. 아니 그거는 어떤 일이었었냐면 우리 승가의 교육이 내가 이제 미국 갔다 한국에 이제 해인사를 가서 보니까 그때까지 여전히 내가 배우던 그걸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했는데 이 사학년들이 그걸 안 따르는 거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따라. 그래서 한 1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래서 그래, 그럼 너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대로 가라. 교과과정 변경에 대한 집단 항의였구만요. 그렇지. 그럼 뭐 다른 들어야죠. 곳에 가서 뭐 수업할 수 있을 되게 승가대학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 3년 이제 수료한 거잖아요. 졸업은 못했지만 그러면 해인사에서 또는 송광사로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받아줍니까? 그런 걸 인정을 해가지고 3년 인정하고 뭐 1년 하려 뭐 이건 우리 대학에서 편입하가듯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해줘요. 해줘요? 왜냐면 커리큘럼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저는 우리가 해오던 조선 후기 환성지안 스님이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대로 배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바꾸려고 이제 했고. 스님이 지관 스님한테 직접 배우셔서 직강을 배우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좀 한량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한량해. 너무 한량해.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이제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죠. 사실 그 교과를 바꾸려고 개혁회의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1993년, 4년 이럴 때부터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나는 설마 그게 그대로 내가 미국에서 올 때까지도 그대로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대로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죠. 그래서 우리 승가의 교육이 다 바뀌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다 퇴학을 당하고 그러면서 과감하게 추진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 학인들은 나를 보면 어이구 저 왼수 이러겠지. 그러겠죠. 당연하죠. 근데 대학에서도 교과과정 변경이 이제 일정한 시기마다 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뭐 아니시지만 1학년에서 4학년까지를 한꺼번에 몽땅 바꾸신 것 같은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전체 다 바꿨죠. 근데 그것을 대학에서는 그 학년별 순차적 적응해서 교과 과정을 변경하거든요. 근데 아, 이제 뭐 이제 예. 그것은 이제 예, 뭐 기술적인 부분이긴 해요. 예. 또 이제 학인들 말고 우리 종단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뭐 종단을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엮어내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뭐 회의도 오래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나는 그런 그 판단을 하거나 뭐 법다운 판단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할 때 항상 예부를 하러 가서 그 짧은 순간에 집중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법다울지 이런 생각들을 예부를 하면서 거의 다 했다고. 예부를 하면서 그 학인들 그래, 이 학인들을 그냥 정리해내자, 어떻게 할까, 그것 가지고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는 그 총림 비구 그 율장에 있는 대로 총림의 비구 대중 전체 회의를 했어요. 총림의 비구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상황이 이런데 이것에 대해서 학인들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학장선생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비구대중이 딱 합의해가지고 그날 그냥 바로 짐 다 싸서 저기 가야에다 다 내려.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형적인 대중공사이신 그렇죠. 거죠. 그 바람 직접 스님 주로 딴 게. 네? 그 바람 스님 주로 딴 게. 안 뭐죠? 들었다니까. 다른 절로 갔다니까. 숫자가 줄었다고. 스님 숫자가 줄었다고.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어.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구지화상은 이제 뭘 물어도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국군 선사 촌평대로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좀 그 내용이 좀 다양하고 좀 뭐 좀 있어야지. 누가 뭘 묻든 간에 이러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 그렇게 법문해도 되나 말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후대에 구지화상의 일지법문 일지선을 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사람이 많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 대여섯 가지 내가 소개해놨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64페이지. 낙포원한 스님이 한 말이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높든지 낮든지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그냥 뭔 말을 물어봐도 전부 요러고만 있으니까 거기서 낙포원한 스님이 한 말이에요. 일진제기에 대지 전수한다. 아까 우리 그 원어국군 선사의 촌평 수시에 나왔던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 일진이 제기에 대지가 전수한다. 한 티끌이 제기, 겨우 티끌이 하나 일어나는데 망상 하나가 겨우 일어난다 말이요. 그러면은 대지가 전수한다. 대지가 다 거기에 그걸 다 거둔다. 티끌 하나 일어나는데 분별망상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곧바로 중생노름이 돼버리고 만다. 뭐 이런 일화욕계의 세계가 편기로다. 일화욕계 꽃 한 송이가 욕계 피어나고자 하니까 세계가 변기로다. 세계가 문득 열리도다.
일모두 사자에 한 터럭에 있는 사자가 100억 모두 현이로다. 100억의 털에 현 나타난다.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분별망상 하나가 탁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중생노름으로 이어져 버린다. 그 말하고 일모두상 이 터럭 끝에 있는 사자 한 마리가 무수히 많은 터럭 위에 있는 사자로 드러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촌평에 대해서는 라포 원한 스님이 촌평을 한 것은 아주 그 구지선사의 일지선을 아주 잘 지지하는 거죠. 그 촌평을 해놓은 거죠. 100마디 말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거는 다 그 몫인 거지요. 또 원명화상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아주 그 잘 해놓은 얘기예요. 한즉 날씨가 춥다 이 말이죠. 날씨가 찰 한자리요. 추우면은 보천보지가 한이라 온 천지가 말이죠. 추워. 지난번에 그 태권도 코치 얘기 내가 연재했지요. 태권도 코치 얘기 안 했어? 네, 안 네,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했어. 내가 왜 안 해? 다른 반에서 하셨나 봐요. 그래? 태권도 코치가 어디? 태국인가 어딘가를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기원의 태권도 코치가 태국인가 가가지고 거기에 그 선수를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돼가지고 지도를 했는데 그 이제 운동 방식이 그래서 그런지 훈련 방식이 그런지 특별한 기술을 전수하는 내용이 달라서 그런지 아무튼 태권도를 굉장히 잘하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태권도 이제 태국이 잘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태국의 태권도 팀을 자기 후배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또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베트남 가서 또 열심히 지도를 해가지고 또 한국하고 겨룰 만큼 돼. 예, 예? 메달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성공적으로 또 감독으로 또 지도를 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외국 생활 그만하고 낭인 생활 이거 지겹다. 한국 가서 살자. 그러고 이제 딱 한국으로 오는데 자기 작은 아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여기는 에어컨이 다 어디가 있길래 이렇게 시원하냐고. 이해가 돼요? 네. 여기는 천지가 에어컨. 천지가 에어컨이라고. 더운 날에서 그 사람들 오니까 절묘하다. 겨울이어서 추운데 여기는 잘 사는 나라니까 에어컨이 다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춥다 이 말이에요. 추우면. 그 다음에 더우면 온 천지가 덥다. 산하 대지가 하로는 철 황천이요 아래로는 황천에까지 사무친다. 그 다음에 만상삼나가 지금은 삼나만상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만상삼나. 특히 이제 당나라 뭐 송나라 이럴 때까지는 삼나만상을 만상삼나라고 많이 써요. 만상삼나가 상통 소한이로다. 위로는 하늘에까지 통한다. 일지가. 그러니까 이 일지가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데가. 이게 얼마나 좋은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옥군 선사가 좀 융통성이 없이 말이죠. 노장이 말이야. 좀 다양하게 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깊이를 모르니까. 네? 깊이를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놓은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장경대한 스님 65페이지 가면 또 장경대한 스님 또 해놓은 거 있죠. 밑에서 몇 번째 줄에 한 7, 8번째 줄. 간절하고 절실하면 어떤 것도 해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손가락 하나 왜? 손가락을 부러뜨렸을까? 밑에를 미리 보고 웃는 거예요. 장경 대한 스님 이 말도 참 멋있어. 미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말이죠. 미식이라도 불중 적절치 않다 이 말이죠. 불중 적절치 않아. 포인이 끼 배부른 사람이 먹기에는 적절치 않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가 중국에를 1991년에 중국을 갔어요. 홍콩에서 광주로 기차를 타고 들어가서 광주역에 내렸어. 광주역에 내렸더니 광주역에 내린 그 앞에 광장에 막 무슨 보따리 같은 걸 짊어지고 거기서 그냥 씻지도 않고 거기서 누워서 자면서 일자리를 찾아 무조건 도시로 몰려든 사람이. 네, 지저분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머 미치겠어요. 저 사람들 저거 어떡하냐 저거.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 해도 이게 무슨 싱싱한 야채를 주나 이게 그냥 그릇도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그릇도 턱걸이가 다 깨진 데다가 수저도 막 깨진 수저 그런 것에다 주고 모택동이가 강청이하고 연애했다는데 글을 읽은데 그가 주강이라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강청이하고 모택동이가 여기서 연애를 했나 어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강에를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서도 또 뭐를 좀 먹어볼까 하고 먹을 수가 없어. 이틀 사흘이 지나도 먹을 게 없어. 오로지 먹은 거는 바오스라고 그 중국집에 가면은 하얀 빵 이렇게 돌돌 말아진 거 그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바오스라고 그래요. 그것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것만. 다른 걸 도대체 못 먹겠어. 그런데 한 사나흘 지나고 다시 전화가 친이. 다 맛있어 그래. 그러니까요. 그 자연이 해결돼 버려. 자연이. 그러니까 그 낙처가 뭐냐? 여기에 장경대한 스님이 한 것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한테는 그것이 적절치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역으로 뭐 법문을 잘하고 뭐 한다 해봐야 절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법문을 하면 이게 뭔 소용이 있냐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네. 여러분들 뭐 자식 키워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아니요. 알아들어? 응. 아니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지. 나도 우리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세상에 연불 연습을 좀 해라 너들. 어째 연불을 이렇게 개판으로 하냐. 그릇이 작은가? 목소리로 그 창하는 사람들 봐라. 그 긴 창을 다 외워가지고 하지 않냐. 그거 조그만한 그 49제 시식하는 거, 그거 몇 페이지 되지도 않은 거, 그거를 암기를 못해가지고 하다가 책을 안 남기면 못해. 이게 말이 되나 말이야. 그래 내가 우리 절에 있는 시식 그런 걸 그냥 싹 갖다 불을 태워야 이놈들이 애울라나. 그리고 내가 연부를 내가 표본은 아니지만 그래도 띄어 입기는 내가 정확하게 하니까 나같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스님은요 어려서부터 절에 사셔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우리는 안 돼요. 연습을 해라. 연습을 안 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공갈을 쳐.
아 스님 자꾸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살게요. 그래서 카드가 하나 있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아이 알았다 그러면. 근데요, 성광사 연불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뭐 어떤 보살님이요. 아, 연불 되게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절 연불이 뭐 행편없지.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현사사비는 아주 혹평을 해놨어요. 무슨 그것도 법문이라고 손가락 내가 그때 만났으면 확 분질러 버릴 거야. 이래놨어. 현사사비는. 그 다음에 운거석 이 양반은 구지선사의 일지선에 대해서 아주 그 큰 믿음을 또 갖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현사사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뭐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지 구제한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냐. 쥐가 절실하면 쥐한테 문제가 답이 있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산본적 조동종의 스님이죠. 제가 중국 여행하면서 전등록의 조산본적 이 스님이 복건성 복주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지금 한 말의 낙처가 뭐냐, 절실하고 진실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요. 내가 복주가 고향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복주 가가지고 복주의 조산 본적 스님의 고향이고 또 이통현 장자 화엄, 내가 그때는 이제 화엄을 내가 많이 좋아하고 읽고 할 때요. 그 이통현 장자 화엄소도 읽고 그랬어. 이통현 장자가 나중에는 화엄경을 짊어지고 자기 고향 복주로 돌아갔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조산 본적 스님이 사셨던 데하고 이통현 장자 고향을 내가 여기 와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거 어딘 줄을 알아서 이게 갈 수가 없잖아. 뭐 복주가 뭐 송광사만큼 쬐끄만한 데도 아니고 큰데 어떻게 찾을 거요? 가지고 맨날 며칠 물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통현 장자도 몰라. 그 사람들이 조산 본적 얘기해도 중국의 사람들이 뭐 알지를 못해. 스님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몰라. 스님들도 몰라요. 절에 있는 스님들도. 동산 양계해도 몰라. 조산 본적 써줘도 몰라. 몰라. 그러니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에이 참 이거 김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점을 지도를 탁 방에다 놓고 내가 딱 동전을 들고 이 동전이 멈춰있는 데가 오늘 이통현 장자의 집이라고 나는 믿고 이곳을 가보겠습니다 하고는 탁 삼배를 탁 눈을 감고 삼배를 하고 동전을 위에서 탁 그런데 딱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이통현 장자가 살았던 데는 여기다. 내가 믿었어. 그리고 거기를 갔지. 그런 게 그곳이죠. 그곳이요. 그 스님이 절실했어. 그래 가봤어. 그랬더니 이통현 장자 거기 진짜 내가 가서 내가 이통현 장자를 찾으러 내가 이렇게 다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라고 그러는 거요. 그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산빛 아래 뽕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야. 내가 아침에 가가지고 그걸 계속 봤어. 이통현 장자 뽕나무 산빛 아래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 그걸 쳐다보다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그 온갖 번뇌망상을 다 극복하고 그 무한한 보리의 세계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저 산비탈이 바로 보살이다. 내가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 산비탈에 지금 저기 뽕나무를 안 심었으면 저기에 무슨 뭐 곡식을 심을 땅도 아니고 아무 쓸데기 없는 땅이야. 근데 거기다가 뽕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뽕나무에서 잎을 따다가 누에 먹이고 누에가 비단이 나. 그러니까 산비탈이 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산비탈이.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이기백 선생님한테 글을 썼지. 내가 중생이 곧 보살이고 중생이 곧 부처라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편지를 썼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셔도 그때의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도 정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내가 여러분같이 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이통현장자 집을 찾아간 그런 거 이런 것은 정말 내가 경험한 큰 그 전환점이 되고 그런 경험이에요. 아까 해인사 학인들 전체 퇴학시켜버리고 이런 것도 나한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조산 본적 스님의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 있죠. 다 있죠. 그 한번 떨쳐봤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조산 본적 스님의 집을 찾아간 것도 꼭 그렇게 찾아갔지 내가. 두 번이요? 두 번째도요? 조산 본적 스님은 또 이렇게 탁 떨쳐놓고 갔더니 거기가 광조사라는 절이더라고. 광조사. 그래서 내가 복주야 복주. 복주에서 탁 통제를 떨쳐. 내가 조산 본적 스님의 집을 내가 꼭 가보고 싶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데를 가겠습니다. 동전이 딱 쳐가지고 갔어. 그때 그가 광조사예요. 광조사. 그 광조사가 있는지도 몰랐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시내버스를 타고 중국이요 우리 한국보다 그 뭐라 할까 응용과 이런 거는 좀 뒤떨어져 있지만 중국 사회 시스템은요 우리 한국 훨씬 좋아요. 우리 한국보다. 다만 뭐 이렇게 뭐 이런 뭐 이렇게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이 조금 불편하고 그런 것은 있지 중국이. 그렇지만 그 중국이 막 뭐 우주 정거장 떠올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우리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거. 버스를 타고 그 지도에 가요. 중국은 여행하러 가면 그 뭐야 관광 뭐 이렇게 가이드 그 따라다니면 재미가 없어요. 지도에 보면 지도에 버스 노선이 다 나와 있어요. 중국에 가서 지도를 사면 그럼 그거 가지고 지도 버스 타고 가면 다 갈 수 있어. 시간은 좀 걸리지 근데. 그래가지고 다 갔어. 갔더니 그 절이 광조사더라고. 광조사. 넓을 광자에다가 빛을 조자 쓰는 광조사. 그냥 가가지고 내가 물었어. 조산 본적 스님. 그러니까 이 웬걸 이 절의 스님들이 조산 본적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조산 본적 스님이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있었더니 그 절에 스님이 또 죽었네. 내가 갔더니 그 절에 노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갔는데 그날 저녁에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사람 죽고 그런 거 내가 가까이 내가 가서 뭐 하고 이런 건 나
내 체질이 잘 맞지도 않고 그런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중국은 문화혁명 때 불교를 완전히 파괴해버려가지고 스님들을 다 환속시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는 불교가 완전히 단절이 일어났어요. 내가 91년에 갔는데 나는 중국에 그때 가니까 내가 승낙이 한 10몇 년 됐을 때인데 내가 거기 가니까 완전히 고참이야, 고참. 나보다 더 승려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돌아가신 노스님 같은 경우는 승려 생활 하다가 강제 환속 당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살다가 다시 절에 와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이제 이런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또 좋은 기회야. 중국 사람들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 보자. 이제 거기서 중국은 이제 중국 여행 갈 때 내가 10개월 반을 했으니까 막 온갖 것을 다 봤지. 그래 이제 그 사람들 장례 치르는 거 이제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절에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봤지. 아 근데 거기가 조산 본적 스님의 비가 있는 거야. 거기가. 근데 그 스님들은 그거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예?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찾았지. 어디 가다 그렇게 가버렸어? 스님 점이 그냥 영어만해요. 스님들 탁 그래 간드레하고 탁 맞아. 근데 조산 본적 스님이 일생을 사셨는데, 조산 본적 스님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고향 복주로 가셨잖아. 그럼 복주로 가셔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내가 만약에 조산 본적 스님 같이 큰 스님이라면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갔던 절 막 여기서도 막 뭐 내 기록을 해놓고 저기서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진짜 이 스님이 어디 살았는지는 이제 모르는 거지. 나이가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리면 사람이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럼 이제 그런 기록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남아 있으면 그 기록이 있는 데서 그 스님이 다 살았다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 가운데 한 곳을 내가 갔겠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광조사는 큰 절이에요. 큰 절이에요. 절의 규모가 뭐 해인사 정도 커요. 해인사 정도 커. 그러니까 조산 본적 스님이 갔으면 분명히 그런데 가셨겠지.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여기 말이 안 되니까 계속 필담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이 스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묻는 거야.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조산 본적 스님의 고향이요 거기가. 고향. 그러니까 여기에 간절하고 절실하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야. 간절하고 절실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도 몰라요. 기회인지도 몰라. 다 그런 말이요.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5번째 줄이요. 암자의 구지선사가 사는데 동자승 하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동자가 마을에를 내려갔어요. 마을에를 내려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동자한테 아니 그 동자승의 스승 화상은 평소에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 동자가 자기 스님이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물으시오. 뭘 물어요? 아무거나 물으시오. 물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이 동자가 이걸 가르치니까 자기 스님은 무조건 이러니까 아무거나 물으시오.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지? 네. 그러면 이 동자는 자기 스님이 뭘 묻기만 하면 이러니까 저게 뭔지, 저게 뭘까 이런 거예요. 마을에 갔다가 절에로 올라왔어, 암자로. 그래가지고 구지화성한테 가서 그런 거. 내가 마을에 내려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화상께서 평소에 뭘 가르치냐고 묻길래 내가 가르쳐주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스님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 그러니까 구지화상이 이 자기 그 동자의 손가락을 탁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서 막 난리야. 그러니까 동자를 불러. 동자가 이렇게 탁 돌아보는 거야. 돌아보니까 구지선사가 그래 그 동자가 그래서 큰 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바보 같은 얘기인지 아무튼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예? 이야기는 재밌어. 금산사 대장경이던가 그게 금산사 대적광고 대적광고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그 대장전이던가 거기가 봉우리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구지선사가. 이런 구지화상이 평생 동안 이런 법문만 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 내가 천룡스님으로부터 한 손가락 선을 배우고 난 후로 평생 내가 썼다. 근데 아직 다 쓰지를 못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그런 구지선사의 일생을 두고 설두중현 스님이 소홍을 했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에 있는 소홍이 이제 거기에 있는 소홍이에요. 이 소홍은 좀 재밌어요. 이 소홍 잠깐 봅시다. 대양심의 노 구지로다. 대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서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죠. 양 떨쳐낸다 이 말. 보여낸다. 심의 깊은 사랑을 떨쳐내 보인다. 누구한테? 구지선사에게 깊은 사랑을 보였다. 우주 공내 갱유수였던 거. 우주 공내, 우주 지부 집주요 이거예요. 이거 천자문에 나오는 말이죠. 네. 지부 집주. 사람들이 이 우주 이걸 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체를 집이라고 생각해. 집으로. 우주 공내 우주가 공한이래로 이 말은 우주에서 어떤 작용도 없었다는 거죠. 우주가 어떤 작용도 없었다. 어떤 작용이 없었다?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한 나의 작용은 없었던 이래로 계행유수 다시 누가 있었던 거? 아무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누가 있을 리가 없죠. 모든 것은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되니까 누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정관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누가 누구고 뭐 이게 없는 거지. 다 그냥 천지가 한 몸인 거지. 구분이 안 지어지니까. 증양창명하 부목하니 증 일찍이 말이죠. 향에서 어디에? 창명 푸른 검푸른 바다 검푸른 바다를 향해서 부목 뜬 나무를 띄워 보내니 이 말은 법화경에 있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창해를 향해서 검푸른 바다를 향해서 구멍 하나 뚫린 널빤지 하나 그 판목을 하나 띄워 보내니
야도 상공의 저 맹구로다. 야도 밤에 말이죠 파도를 치고 있어요. 밤에 파도가 철썩철썩 쳐. 이건 낫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상공 서로 공이 말이죠 접 만난다 이 말이죠. 접이라고 하는 거 만난다는 말. 뭐가? 맹구 눈먼 거북이가 그 부목을 만난다 이 말이요. 이제 이런 얘기는 구지선사의 이 한 손가락 선 이것에 대한 아주 그 극찬의 시입니다. 이게 극찬의 시. 그러니까 뭐 아주 생사고해의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토막을 띄워 놓았다. 그런데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거북이도 눈먼 거북이요. 그런데 그 거북이가 바다 위로 올라와서 우연찮게 올라왔는데 그 나무 토막 그곳에 고개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고개가 나와. 응? 가능성이 참 없는 얘기인데 옛날 어른들이 이거 제 이렇게 비유도 이렇게 잘 들어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야도 상공의 전맹구로다. 이렇게 되려면 절실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절실하면. 내가 그 주석 67페이지 80번 보면 그 법화경 얘기 내가 그 잠깐 여러분들 해놓은 거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80번. 망망한 밤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또막 하나가 떠 있다. 망망대해에 떠 있다. 그런데 이 바다 밑에는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다. 근데 이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먼 거북이가 나무 토막 구멍 속에 그 목이 걸려 밤바다에서 나올 기약은 언제쯤 있겠나. 100년마다 한 번씩 올라와.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서 그 거북이가 올라와가지고 그 구멍 뚫린 나무에 고개를 들이내밀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겠는가 말이에요. 어느 날엔가는 그런 날이 오기는 올 것이지만 그건 너무나도 기나긴 시간이 지나야만 될 거다. 시간이 지난다 해서 또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법화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일승의 자리다. 그걸 법화경에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바다에 올라와가지고 그게 나무 구멍에 고개를 들이내밀고 뭐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럴 가능성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로 100년에 한 번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거북이가 위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목이 그 나무 구멍 속으로 쑥 빠져나와가지고 하늘을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된다 이 말. 살면 그걸 일승이라고 그래. 일승.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일승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고요. 소승도 아니고 대승도 아니고 일승을 가르치는 것이 법화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신으로 살아라. 그 정신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법화경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화경하고 선하고 같은 거지. 그잖아요? 그런 얘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조금 남았습니다. 좀 남았어요? 오늘 20분까지 해버리려고 그랬더니. 스님 여기 자료 66페이지 조삼본적 스님 얘기 중에요. 네. 거기에 그 서원이라고 하는 말을 따로 얘기하는데 서원을 어디를 말해요? 본적 스님의 그 마지막 부분에 네. 서원이 기대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 서원이 뭘 말하는 거죠? 서원은 그 스님이 살고 있는 곳에 예. 그 뭐 어디는 뭐 중정, 네. 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당 앞에 있는 마당을 중정이라고 그러죠. 동원 서원할 때 네, 서원이. 동원 서원 그런 것 같아요. 서원. 네. 내가 여기를 사원당 중정 특설무대 이렇게 하니까 또 누가 송명선이가 아 스님 중정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김재규가 생각나요 이래. 그 유명한 남산. 네? 취미의 선판 이거 다음에 해야 되겠나? 이거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